무당이들 팔자였는지 귀신이 보였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저에겐 무척이나 강한 저의 외할머니 수호령이 있으십니다. 웬만한 한이 시리고 악이 넘쳐나는 악령도 저한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호라 이것 봐라. 이러한 호기심은 역시 저의 초딩 생활을 또 한 번 일이 터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시 전 만덕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만덕은 초라했습니다. 지금도 뭐 조금씩 발전 단계니깐 그렇다 쳐도 지금의 오리마을 뒤편엔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로 되어 있죠. 구불구불 올라가면 얼마나 차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면 차가 흔들거리는 건지, 당시 전 호기심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아니면 얼마나 강한 것에 버틸 수 있는가. 도전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 초반은 똑같습니다. 뭐 절도 있고 음식점 그런 거 말이죠.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긴 심심했던 저라.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닌 가로로 가보자. 그럼 반대편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며 올라가며 돌고 혼자 생쇼를 다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멀쩡하던 시야에 안개가 보이며 밝았던 날이 이내 어두워지는 걸 느꼈죠. 이상하다 싶어 계속 걷는 도중 갑자기 제 몸이 뒤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튕겨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안개. 다시 밝아지는 시야. 그리곤 앞에 보니 그곳은 낭떠러지. 조금만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불렀다 이거였죠. 이때 그만두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것처럼는 저는 우리 할머니가 날 지켜주는 게 정말이구나 싶어 두려움보단 감탄을 연발하며 올라가고 있을 때 산 오르막쯤 안녕? 누구지? 다른 사람도 산에 올라가나 싶어 올라가는데 또다시 안녕? 그 소리가 들리는 곳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에 목을 메고 새카만 모습으로 절 쳐다보며 웃는데 이게 웃을 때마다 입에 선침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계속 흘러나오며 목이 매달려 있어 몸은 계속 흔들흔들거리며 저에게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는 모습과 함께 전 큰일 났다 싶어 도망가려는데 몸이 딱 굳어버리는 게 하필 이때 굳어버리냐 싶어 짜증을 확 내버리곤 있었고 그것은 계속 몸을 흔들며 목에 밧줄을 메고 서서히 제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호통이 들렸죠. 인연이 죽었으면 미련 버리고 갈 것이지. 어딜 산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런 호통과 동시에 할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태까진 할머니의 수호령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할머니의 모습은 한 번도 못 보았던 터라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이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가 할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내가 당신을 못 죽일 것 같아. 당신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먹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때부터 할머니와 그 여자와의 개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거대한 칼로 그 여자를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고 있었고 그 여자는 밧줄과 함께 할머니의 몸 전체를 이리저리 묶으며 당기면서 온몸을 찢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에 쓰러지고 말았고 그대로 기절하고 일어나니 우리 정양집이었고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나 싶어 옆에 있던 정양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정양 제 뺨을 미친 듯이 때리곤 정말 저게 초등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깐 제가 산에서 그 뻘짓을 하고 있을 때 정양은 집에서 자고 있었고 갑자기 꿈에 저희 할머니가 나와 빨리 여기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꿈에서 깼는데 그 꿈에서 할머니 모습은 팔이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고 목이 반쯤 찢겨져 나가 있는 모습에 다리도 전혀 다른 방향에 꺾여 있는 모습인데 그 뒤쪽엔 머리가 산발인 여자의 머리가 이리저리 나돌고 있었고 그의 몸은 아예 조각이 나 있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의 머리는 눈을 크게 뜨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양과 정양의 어머니 이렇게 두 명에서 절 찾으러 오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돌아다녔던 길을 금방 찾아와 그 현장을 봤는데 우리의 정양 그 자리에서 바로 토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일반인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처참한 모습. 그곳은 산이 아닌 그냥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대. 그런 현장의 모습이 펼쳐지며 그 악기는 죽어있고 할머니는 꿈에 나온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하는 말이 빨리 데려가서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곤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향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 그럼 이젠 할머니가 없냐 물어보니 아직은 계시다고 그런데 그만큼 힘이 많이 떨어져서 수호령이 아닌 네가 귀신을 못 보게 하는 정도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할머니도 제가 그것에 호기심이 강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가 아예 못 보게 하려는가 싶어 그런가 살짝 그 당시엔 철없이 왜 그러는가 조금 원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저와 정양은 중학교에 입학을 한 뒤 여전히 Y군과 정양은 함께 어울려 다니길 반복한 뒤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전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았습니다.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새벽에 신문 배달. 이 신문 배달이라는 게 아침 운동 겸 돈도 벌 겸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저의 하나뿐인 목숨을 가져갈 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전 만덕이동의 만덕시장 부근에 있는 곳에서 신문을 받고 그 주변 동네를 올라가며 하나씩 넣고 있을 때쯤 지금은 도서관이 있는 건물 위에는 놀이터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그 새벽 어둠에 가로등만 켜져 있는 골목은 사람 하나 없고 그 뒤엔 산이 있는 뒤쪽 산이 더 커서 그 주택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렇게 신문을 돌리고 있을 때쯤 다른 쪽 골목 사이사이 아무리 음침한 곳으로 가도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쪽 골목을 지나갈 때쯤엔 온몸에서 가시가 찌르는 듯 그냥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프며 마냥 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초딩 때부터 그러한 경험과 어떻게 돼도 우리의 정향 찬스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그렇게 그 골목과 나 자신은 싸우곤 했죠. 그렇게 며칠을 지날 무렵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가 저에게 슬쩍 물어보시기를 그쪽 골목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질 않더냐고 말이죠. 예전에 자기 구역이었지만 자기는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게 절 걱정하시더군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던가요 아저씨요. 솔직히 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아파오고 온몸이 쑤실 지경이면 없는 게 이상하니깐요. 애써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자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 골목을 돌고 있을 때쯤 어느 집 앞에 지날 무렵 그 안에서 저기 학생 이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귀신이 내는 소리와는 달리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아 그쪽 방향으로 돌아보니 40대 중년의 아주머니가 절 부르시며 신문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와서 가르쳐 달라 하시는데 이놈의 오지랖은 당장 아주머니 한테 달려가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도중 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화분이 제 머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그것을 피하게 되었고 뒤로 넘어져 다시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그 아주머니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웃으며 아쉽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며 다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전 신문이고 뭐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곤 다음날 일하는 곳 사장한테 어제 그쪽 골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은 같이 좀 돌아다녀 달라고 이야기했고 얘가 돈 벌자고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게 안쓰러운지 같이 가보자고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사장님과 둘이서 그 골목을 갈 때쯤 옆에서 사장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성공하자 조금만 더 이런 식의 말을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어제의 사고가 있었던 지점을 가보니 화분은 치웠는지 온데간데 없고 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사장을 보니 눈이 풀려 침을 질질 흘리며 한 손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칼을 들고 절 보며 하는 말이 또 왔네. 오늘은 성공하자. 같이 가는 거야 라며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저 진짜 그때 드는 생각도 없고 그 골목만 일단 벗어나자라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고 마침 골목을 다 지날 쯤에 사장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보고 여기서 뭐하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해주며 사장님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장도 뭔가 이상했는지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을 내다 버리시곤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며 회사로 들어가셨죠. 그러곤 내일부터 그쪽을 돌지 말라 하셨고 다음날부터 사장님은 상태가 이상해지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눈은 퀭하고 허공에 대고 막 소리를 치시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였었죠. 전 그날도 배달을 끝마치고
정양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줌과 동시에 둘이서 사장님께 달려가 보니 정양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소금을 사장님께 뿌려대고 정양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입구 쪽엔 정양의 어머니가 나와 계시며 엄청난 호통과 함께 재빨리 사장님을 데려가시곤 저희 보고는 다른데 가서 있어라는 이야기를 남기시곤 서서히 문이 닫힘과 동시에 저희는 우리 집으로 가서 꼬박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날인 만큼 뭔가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그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